안녕하세요. 나눔이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32회 요양보호사 그 시험에 관련된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안내사항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답안은 어떻게 체킹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시험 대비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시행 계획은요, 2020년 8월 29일 토요일날 시행이 되고요. 원래 요양보호사 시험은요, 하루에 한 번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1교시 40분 동안 35문제 10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휴식시간 40분 갖고 2교시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 50분 동안 45문제 푸는 시험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시험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오전 시험이신 분은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오후 시험이신 분은 15시부터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총 90분 동안 80문제를 전부 다 푸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나눔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으로 전부 다 됐고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90분 동안 시험을 치러질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나 제주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목포, 순천 지역은 기존과 같이 오전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 나눔이 말고 다른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보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시험 안내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관련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험 당일날, 제 얼굴이 안 보이네. 이제서 보입니다. 예. 시험 당일날, 코로나19 환자거나 아니면은 감염병 의심자, 그리고 격리 중인 자, 그리고 그날 당일날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응시가 제한돼요. 응시가 제한돼요. 그리고 응시 수수료는 전액 환불될 예정입니다. 오전 시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10시에 시험을 시작하지만 아무리 빨리 왔어요. 제가 공부 좀 하려고 7시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시험장에 입장하실 수 없어요. 오전 시험자는 무조건 8시 20분부터 그 시험장에 들어올 수 있고요. 오후 시험자 같은 경우에는 13시 30분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요. 주변 사람하고 1.5m 이상 거리 두셔야 되고요. 응시자 간의 접촉이나 대화를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시는 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시는 자는 퇴장이세요. 그래서 꼭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창문은 개방된 상태로 치러지게 됩니다. 시험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시작 종이 울릴 거예요. 시험 시작 종이 울렸는데, 입장을 그때서야 이제 울리고 나서 이제 입장하시려고 그러면은 시험실에 입실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시작 타종이 울리면, 시험실에 입실하실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앉아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응시 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산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요. 근데 동탄초등학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산초등학교에 뭐 2학년 1반에서 치러지게 되어 있는데 2학년 4반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장에서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날 발열 체크를 위해서 출입이 제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이 있어요. 요게 중요해요. 뭐를 꼭 가져가셔야 되냐면, 내가 시험 볼 때 요 2가지는 반드시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신분증. 신분증은 어떤 게 있냐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번호가 다 나와 있는 장애인 등록증이 해당이 되고요. 꼭 이 중에 하나를 가져가셔야 돼요. 안 가져가시면 시험을 보실 수 없습니다.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나눠준 응시표, 이렇게 2가지는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컴퓨터용 사인펜은 드릴 거예요. 그걸로 마킹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게 신분증하고 응시표. 혹시나 너무너무 잘 둬갖고 응시표가 없어졌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전날에 확인하셔갖고 학원에서 다시 응시표 발급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학원에서 다시 발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답안카드는 꼭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안 체크가 틀렸어요. 답안을 잘 작성하고 있다가 틀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감독관이 다가올 거예요. 감독관이 다가오면은 시험지, 답안지 교체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답안지 교체해주세요 라고 하면 답안지를 교체해 줄 거고요. 그리고 수정 테이프 있으시면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수정 테이프를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틀린 부분을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진짜 중요해요. 시험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 소지 안 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요즘엔 스마트 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돼가지고 0점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핸드폰이랑 스마트 시계는 소지하지 못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타종이 울렸어요. 시험 종료 벨이 울렸는데, 종이 울렸는데 답안지를 아직 다 못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계속 기재를 하시거나 제출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성적이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타종 울리면 바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중에는 퇴실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험이 90분 동안 치러지잖아요. 90분 동안 치러지기 때문에 시험 전에 화장실 꼭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는 과도하게 물이나 음료를 드시면 화장실 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탈을 예방해야 합니다. 평소에 안 드시던 음식 드시면 안 돼요. 혹시나 내가 너무너무 급해서 죽을 것 같아갖고 배탈이 일어나거나 설사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실 수는 있는데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오실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셔야 되는데 재입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화장실 꼭 다녀오세요. 그리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필기시험 부분은 35문제, 실기시험 부분은 45문제인데 이 각각의 문제에서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합격했어요. 어우, 너무 좋아.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문자가 올 거예요. 시험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이 불합격하신 분들도 불합격했어요 라고 문자가 올 겁니다. 근데 합격이 됐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도청에 서류를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제출을 다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하신 후에는 최대한 빨리 건강진단서를 내셔야 되는데, 이 건강진단서가 뭐냐면은 정신질환자거나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 항정신성 의약품을 드시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요거는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 자격증을 받았을 때 내가 방문요양이든 방문목욕이든 주야간보호든 요양시설이든 채용을 올라오면은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실 때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랑 다른 거예요. 그때는 1차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하시고 정신 관련된 요 정신 관련된 건강진단서 내주시고 내가 바로 일을 할 거다라고 할 때는 그 자격증이 나오는 기간 동안 1차 건강검진 결과표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국가시험 면허 신청용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 아니시고요, 대마나 마약 중독자 아닙니다 라는 게 증명되는 증명서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건강진단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감기약을 오래 복용하셨거나 아니면 독한 감기약을 드셨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다이어트 약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을 드셨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 건강진단서를 하실 때는 감기약 드시지 마시고 다이어트 약 끊으신 다음에 한 2, 3일 후에 병원을 내방하셔서 건강진단서를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답안지 작성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1교시, 2교시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마킹을 해야 됐지만 이번에는 한 번에 치러지기 때문에 마킹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 유형 부분인데요. 문제 유형은 제가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럼 제가 홀수형인지 짝수형인지 시험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는 그 홀수형이라고 하면 홀수, 짝수형이라면 짝수 하는 칸에 마킹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손 조용히 들고 감독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명은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응시번호는 우리 응시표를 학원에서 받으셨잖아요. 그 응시표에 적혀있는 응시번호를 작성해 주시고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요. 1번 문제의 정답이 2번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2번 칸에 마킹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과 다른 부분은 전에는 35문제 1교시에 마킹했고 2교시에 45문제 마킹을 했는데 이번에는 80문제를 90분 동안 전부 한 장에 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요양보호사 2번의 자격시험 답안 카드입니다. 요 답안 카드예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교시에 이미 마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지를 받았을 때 내가 홀수형인지 짝수형인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예시로 제가 문제 유형이 짝수형인 사람이에요. 짝수형이라고 시험지에 적혀 있었다. 그러면은 요 짝수형이라는 칸에 요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마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이 민정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민정원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 본인 이름. 홍길동이면 홍길동. 뭐 청춘향이면 성춘향. 저는 민정원이기 때문에 민정원 요렇게 적을 거예요. 요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응시번호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누르면 사라질 거예요. 이거를 전부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시번호 쪽으로 내려갈게요. 제가 응시번호가 355001234라는 응시번호를 저한테는 받았어요. 응시표에 적혀있는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번호예요. 이 응시번호를 받았으면은 여기에 3, 5, 5, 0, 0, 1, 2, 3, 4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 숫자대로 그대로 마킹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가 3이죠? 그럼 3에 마킹. 그리고 5, 5, 0, 0, 1, 2, 3, 4예요. 본인의 숫자에 맞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본인의 숫자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3, 5, 5, 0, 0, 1, 2, 3, 4, 3, 아이고, 급해갖고, 5, 5, 본인의 숫자 응시번호예요. 0, 0, 아이고, 너 급하니까 막하네. 1, 2, 3, 4. 아이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1번 문제를 풀었더니 정답이 3번이었고 2번 문제를 풀었더니 정답이 2번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3번 문제를 풀었더니 정답이 5번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마킹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거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요 음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요 줄에, 2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요 줄에, 3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요 줄에, 4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 요 줄에, 5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 요 줄에 마킹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1번 문제를 풀었더니 정답이 3번 같아요. 그럴 때는 3번에 마킹. 2번 문제를 풀었더니 정답이 2번 같아요. 그러면은 2번에 마킹. 그리고 3번 문제를 풀었더니 정답이 5번 같아요. 그러면은 5번에 마킹. 요런 식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칠해가지고 1번부터 85번 문제까지, 80번 문제까지 죄송합니다. 80번 문제까지 전부 다 마킹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밀리지 않게, 문제 밀리지 않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좀 끝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시험을 잘 보셔야 해요. 이번에 저희 그 교육원 문 옆에 적혀있는 문구예요.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 시험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불태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이라는 위대한 것을 탄생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끝까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험 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소망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신 만큼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시험 관련돼서 요점 정리 간단하게 이제 며칠 안에 올릴 거예요. 올리려면은 이거가 올라갔는지 아시려면은 여기 그 유튜브 밑에 구독 버튼이라고 있어요. 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같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좋아요 버튼은 이렇게 최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다음에 뵐게요.